증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더컨대 광릉에 친히 참배하려 하신다는데 길이 매우 멀고 지금은 밤 공기가 차가운 때여서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밤을 무릅쓰고 행행하시는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또 지난해가 흉년인데다가 도로, 교랑, 수리와 횃불 잡히는 일들을 백성을 역사하여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이어서 민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도 여역이 바야흐로 치열하여 공구수성함이 합당한 때이니 추수하기를 기다렸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다른 능은 이미 두세 차례 친히 참배했지만 광릉 참배는 여러 번 친히 참배하려 하면서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농사일이 그다지 바쁘지도 않고 해가 또한 길다. 조정의 능침을 여러 번 친히 참배하려다가 도료 그만두기가 진실로 미안한데 만일 추수 때가 가면 해가 매우 짧아 더욱 밤을 무릅쓰고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비가 오지 않은 때이니 교랑도 겨우 걸어서 통행하게 하는 정도면 된다. 비록 평안도에 여역이 있다고 하지만 능참배에 방해로운 것은 아니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승지들은 임금을 가까이 모으시어 천위가 지적인 자리에 있는데도 그처럼 분명한 일을 서로가 미루며 바른대로 계달하지 아니하여 천청을 기만하였습니다. 만일 조옥에 내려 주문하도록 한다면 옳고 그름이 저절로 정해질 것이니 조옥에 내려 주문하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요사이 정문이 자잘한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서로 미루기만 하므로 나도 진실로 추철하고 싶지 조옥에 내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김협이 공함에 답변한 말이 분명하지 못하니 마땅히 자세히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승지를 옥에 내린다면 안 된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오부승지 김협이 아뢰기를 이달 초여덟의 날 아침 경상우도 어사 심사순이 서계한 단자를 서리가 모두 승지에게 보이고 난 뒤 신이 펴보니 다른 도의 어사들이 서계한 것과 같지 않아 비록 법대로 시행한 일도 간혹 습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이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여기며 입계하였다가 도로 내려온 다음에 김희수, 김말무는 입방하고 김영, 유여림은 자리에 앉아 있기에 신이 의논하기를 이 서기 안에 기록된 이 잘못된 일들은 말할 것이 없지만 완전하게 시행한 일도 모두 기록했는데 더구나 곤양, 금산, 거제, 산음, 거창 등 5곳의 여재단, 사지, 단, 학교의 제기와 제복, 형옥 등의 일은 모두 법대로 된 것이고 뽕나무를 간간히 심어 놓은 것과 유생이 정원에 차지 못한 것은 진실로 잘못된 일이 아니니 수고를 명할 전지 아울러 기록할 것인가 했었습니다. 또 묻기를 사능 현감 김인정은 나의 이성 삼촌 조카인데 어찌 해야 할 것인가 하니 그들이 추고해야 할 일이 없으며 전지안이 아울러 기록할 것이 없다 했고 또 말하기를 김인정은 너의 고울과 같은 예인데 또한 어찌 인책할 것이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그렇다고 여기고서 추고를 명할 전지 안에 기록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침 이날은 공사가 이것저것 바쁘고 요란하여 신이 미처 난관이나 서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며 상의해서 하게 하지 못했고 김희수가 자리에 나와서도 미처 다시 의논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6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헌부에 전교하기를 승지들을 조옥에 내려추가 매우 소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살펴서 하려 하는 것인데 정작 물어보니 김협의 아랫말에 이러하고 또한 김협이 공함에 답한 말에 좌중에 물어보았고 또 정원이 이미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 무릇 이를 의논할 적에는 도승지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마땅히 기다렸다가 의논해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서벽과만 사찰의 의논한 것을 바로 원중이 의논한 것이라고 하면 매우 불가하다.
유여림과 김영은 그 일을 비록 공적으로 의논하지 않았더라도 상의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바른대로 아뢰어야 하는데 두세 차례 하문할 적에 바른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역시 불가하다. 김협은 파직하고 추가함이 가하고 유여림과 김영도 파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김협의 말만 들어보았을 뿐이니 하옥하여 추구하되 도승지나 조하승지는 모두 이 일을 알지 못했다 하고서야 김협이 아랫말을 보이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김극계에게 전교하기를 김협을 추구할 전지는 좌중이 사설의 의논한 일을 가지고 원중이 이미 의논한 일로 여기면 불가하다는 뜻으로 써봤고 유여림과 김영을 추구할 전지는 하문할 적에 의논 거친 일을 바른대로 아뢰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으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협을 추구할 전지는 다스고를 추구할 열에서 함부로 빼버릴 것을 함께 의논하지 않은 일인데도 죄를 면하려고 획책하여 원중이 함께 의논한 일이라고 한 것으로 받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이항이 아뢰기를 수령은 반드시 그 소임이 오래 있은 다음에야 그의 실적을 알게 되는데 지난번에 공무를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수령들을 많이 채직함으로 한갓 맞이하고 전송하는 패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조가 또 가려서 서임하지를 못하니 모른지기 요량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의사에게 적발된 사람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우선 파직함으로 죄가 중한 자는 요행이 파직만 되고 죄가 가벼운 사람은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게 되니 마땅히 유사들로 하여금 조율하여 죄주게 해야 합니다. 지방간은 관찰사가 출적하는 권한을 맡고 있으며 대간 또한 풍문에 따라 논계합니다. 의사가 하루 동안에 어찌 사람들의 현명 여부를 알게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일단 쓰면 반드시 오래 맡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물의 수가 적어 자주 갈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을 계획이 없어 일을 다스리지 않게 되고 아랫사람들도 곧 갈릴 것으로 알아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니 구임관은 더욱 자주 채직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들이 농상, 학교, 재향의 일들을 여사로 여기기 때문에 의사를 보내어 살피도록 한 것인데 더러는 수령들의 여타 범법까지 아래오니 과연 의사를 자주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경관은 더러 한 달도 못되어 채직되고 해유도 문서로만 인계하여 관원들의 일이 날로 허수해지는데 자주 바꾸는 폐단에 지금 같은 데가 없으니 모름지기 이 폐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2년 2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2년 2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 좌의정 이여충 우의정 권균 등이 와서 아뢰기를 광릉이 친해 참배하시는 일에 대해 어제 정제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곧 효지에 관한 일이어서 아래 사람들이 감히 뭐라 아뢰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동가를 오경 초각에 하면 아침해가 쉽게 밝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매우 멀어 환궁하시려면 반드시 밤을 무릅쓰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봄 기후란 한난이 고르지 못하여 아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의복을 벗었다 입었다 하기가 알맞지 못할 것이므로 혹시 옥체의 한난이 잘못될까 싶으니 밤을 무릅쓰고 행행하시면 진실로 불안합니다. 또 올해 의주에 능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루 전에 행궁으로 가서 제숙한다 하였으니 바라건대 예문대로서 제숙하고 가심이 어떠하리까. 다만 선왕조에는 이 능에 미리 가서 제숙한 때가 있지 않았으니 반드시 민폐가 있을 것을 헤아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임금은 밤을 무릅쓰고 행행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고 예문도 어찌 우연한 생각으로 실은 것이겠는가. 다만 유숙할 능침은 공한지여서 수치하려면 폐단이 있을 것이고 봉선전은 곧 제소여서 불가할 듯하다. 풍량궁은 능소가 가까우니 합당할 듯한데 마땅히 어디다 정해야 하겠는가. 또 근래는 야외에서 밤을 새운 일이 없어 조신들이 굴령을 알지 못하니 병조가 엄중하게 절목을 마련해 만일
굴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군법에 의해 논단해야 한다 하며 삼공이 아뢰기를 신등의 뜻이 밤을 무릅쓰고 행행하면 미안하다고 여겨 아랜 것입니다. 제숙할 행궁은 풍량궁이 합당하고 여타의 절막은 본래 전교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풍량궁이 합당하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병조 당상을 불러 등록을 고찰하여 행제소의 절목과 도성에 머무르며 수기할 때의 절목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라. 또 조종조에는 더러 강무로 말미암아 자주 야외에 행행했기 때문에 굴령이 엄숙했지만 근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심이 해이되어 굴령을 알지 못하고 어기거나 범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굴령으로 논단할 것을 아울러 절목에 기록해 넣고 또한 승전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 또 풍양군과 교량 등을 다소 수리할 것을 경기도사를 불러 말해주라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진하사 허순이 복명하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어사 장계문이 복명하고 아뢰기를 불영 청암리 백성들이 신에게 호소하기를 전답이 지난해 모두 매몰되어 버렸는데 연접해 있는 회령 땅에 살던 사람들이 풍산보, 보울하보 등으로 옮겨 가버리고 공안지가 되어버렸으니 본읍에 떼어다 붙여주기 바란다고 했고 또 유랑하여 도망한 사람들이 공채를 동족과 이웃에게 독촉하여 받음으로 민망하다 했습니다. 또 장군 파보의 군인들이 호소하기를 본보는 추료가 나지 않으므로 장차 삼기로 옮기게 되었는데 삼기도 이 보와 다름없이 외딴 곳이니 예전처럼 도로 이덕으로 옮기기 바란다고 했고 또 사마동보에 입번한 군인들이 호소하기를 본보는 경작할 만한 땅이 없으니 저희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했습니다 하고 이어 각 고을의 범법한 일들을 들어 서게 하니 선교하기를 계문이 아랫말을 해사히 말해주고 범법이 탄로된 각 고을은 줄례대로 추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승지들을 수고한 공서를 내리며 이르기를 김협이 공초하기를 곤양된 다섯 고을을 추구하라는 전지에 기록하지 말 것인지를 유여림과 김영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 하고 다만 그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 답변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일 자세히 물어본 것이라면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또한 그와 함께 의논했다는 유여림과 김영을 어찌 알지 못한다고 했겠는가. 사대부를 형장 추문할 것은 없으니 유여림과 김영의 공초는 본디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금부가 형장 추문하자고 아뢰었었다. 금부로 하여금 파사하지 말고 다시 김혐에게 힐문하기를 하문할 때 다른 승제들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무엇 이념할 것이 있겠는가 했었다. 그 말이 이러했으니 사실 만일 그러했다면 자세히 물어보면 날짜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그들이 대답할 말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하라. 하문할 적에 아랫말과 공초한 말이 같지 않으니 아직은 형장 추문하지 말고 힐문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보도장이 서기한 것을 보건대 서울의 도둑이 퍼지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단근 경면 법을 세우게 된 것인데 법을 세우고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형제에 물으라.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아홉 번째 기사 행행할 때의 제장 천망을 내리며 일렀다. 대전에 무릇 행행할 때는 유도 대장 세 사람이 세 곳으로 나누어 돈을 치되 날마다 진을 바꾼다 했는데 이번 행행은 단지 이틀 동안뿐이니 진을 바꿀 것이 없다. 다만 유도대장 천망을 병조가 한 사람만 의망했다. 그러나 부득이 두 사람을 차임해야 하니 고형상과 홍숙이다.
두 장수로 하여금 대궐 안에 나눠 둔을 치되 한 장수는 건춘문에서 건정문까지 진을 치도록 해야 한다. 대장을 이미 두 사람 차임하기로 하였으니 종사관도 다시 네 사람을 의망해야 하고 궁성의 각 문마다 출신한 무방의 조관 두 사람을 수문장으로 삼아야 한다. 무릇 입지 하는 군사들의 병조 도총부와 유도 대장이 일체로 단속하여 길을 비워놓지 말도록 해야 한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 병진 10번째 기사. 이금부 주의수 권기가 상소하기를 신소하고자 하는 애매한 사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율문에 밤중에 까닭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즉시 살해된 자는 논할 것이 없다 했으니 이는 국가의 법이 간사한 도둑의 주의를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신이 이달 22일에 도둑이 침실에 들어와 재물을 도둑질해 갈 때 불을 밝혀 잡아놓고서 신이 신문하게 된 것은 침실은 한 가정의 비밀한 곳이니 반드시 신의 비복들과 서로 내통한 뒤에야 감히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단지 그와 공모하여 도둑질한 자를 물어보아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 포도장에게 인계하고 형조에 전고하는 사이에 반드시 넘어져 상처난 곳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누구나 도둑을 잡게 되면 비록 나졸이나 천리들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면 사람 등의 상정입니다. 도둑을 잡느라고 법석을 뜨는 통에 혹 구타당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처럼 죽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검시한 것을 들어보건대 발가락에 상처가 있다는데 사람이 어찌 발가락에 두어 푼 상처가 났다고 하여 죽게야 되겠습니까? 난타하였다면 어찌 두어 푼만 상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나머지 결박한 흔적 같은 것은 필연적인 사세로서 신의 죄가 아닙니다. 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진실로 그 즉시 살해되어도 논하지 않는다는 유를 알고 있으면서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겨 참아 못한 것이고 또한 인성하신 전하께서 사람의 죽음을 중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여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전과로 출신하여 조정에서 모신 지 여러해이므로 다소 법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법사위만 보고하여 실정을 따져 주의를 정하게 하려 한 것인데 신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신이 당초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람을 죽인 율에 걸리게 된 일입니다. 둘째는 무릇 부녀들의 질투심이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할 정도로 심한 법입니다. 죽은 칠금은 곧 이 희손의 아내 송씨의 종으로서 희손을 일찍이 간음해온 여자입니다. 송씨가 그런 실정을 알고서는 늘 치매와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고 신의 종 금이도 희손의 첩인데 아들을 두었고 희손의 아내는 마침 아들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혐오를 품고 독심을 가지면서도 발동하지 못한 지가 오랬습니다. 마침 희손이 아비의 상사로 밖에 있으므로 송씨가 바야흐로 독심을 발동하려던 터에 우연히 칠금이 갇히게 되자 조하기를 칠금이 죽는다면 나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 하여 따라서 밥을 주지 못하도록 하므로 옥수의 장의 집에 있다가 죽게 된 것이니 이는 신이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노시의 원장에 칠금이 본래 병이 있다고 했으니 병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반드시 병이 덧치게 되고 병이 덧치면 반드시 죽게 되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송씨가 칠금을 죽이려는 마음이 매우 심했고 또한 금이 때문에 신을 해롭게 하려 함이 역시 심했으니 그가 독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며 보복하려고 획책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다소나마 지식이 있고 또한 사림에 끼어 있는데 이번에 애매한 일로 큰 죄명을 둘러쓰게 되어 신은 그 윽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그의 도둑질한 주의를 살피시고 신의 애매한 사정을 이해하시며 그들의 질투하고 혐오해온 실정을 참고하여 따져 보시게 된다면 신의 사정이 펴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에 다시 김협을 힐문해보아 아래도록 했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체하게 될 것이다. 유여림 김영은 아직 경장 추문하지 말고 다시 김협에게 힐문하기를 여러 날이 되지도 않은 일을 기억 못하지는 않을 것이니
마땅히 바른대로 공초해야지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으면 형장 추문하겠다고 해야 한다 하고 이르기를 김협이 만일 어느 승지와 함께 의논했었다고 한다면 대질시켜보고 아뢰어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선언을 내리며 전교하였다. 대비전께 주무를 대접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내리는 것이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굴령을 범한 자는 법에 의해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마련된 법이 있으나 다만 이 법을 시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다. 내 생각에 군사들은 비록 안다 하더라도 자빈들은 잘 알지 못하여 혹 밤중에 망령되이 범하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법을 이번에 이미 신칙하였으므로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성전을 받아 사람마다 알게 하도록 하라. 전에는 능에 참배할 때 모두 하루 만에 왔지만 이번엔 유숙하게 된다. 유숙하고 능에 참배하는 일이 올해 의주에 자세히 언급되었으니 올해 의주를 들어 승전에 기입해야 한다. 또 궁성 안에 결진하는 일은 병조가 승전 받기를 청했는데 대전에 유도 대장이 세 곳에 나눠 둔 치되 날마다 장소를 바꾼다고 했으나 이번 행행은 다만 이틀뿐이다. 만일 대궐문 밖에 진을 치고 깃발을 세운다, 기병을 배치한다 하면 보고 듣기에 소란스러울 것이므로 임시변통으로 대궐 안에 진을 치되 한편의 군사는 영초문에서 근정문까지 또 한편의 군사는 건춘문에서 근정문까지 진을 치도록 했다. 이처럼 보병으로 진을 치게 한다면 보고 듣기에 소란스럽지도 않고 일도 허수하지 않을 것이니 대궐 안에 나누어 둔치도록 한 것인지를 삼공에게 둔치토록 할 것인지를 삼공에게 의논하라.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번에 내신 세 사람을 조옥에 내려 형장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래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마침내는 시비가 서로 혼동되어 상하를 모두 의심스럽게 하여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당초에 김협이 한문하에 답변할 말의 뜻을 신등이 보고서 원중이 함께 의논한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김협의 소위를 보건대 산업현감 김인정이 상피해야 할 절친이라면 그 일을 진실로 도승지에게 보고하고 비염했어야 되는데도 적지 않은 다스고울이 범법한 것을 전제안에 기록하지 않는 이 일을 도승지 및 동벽 승지들에게 고품하지 않았으니 역시 사정이 낀 듯하고 공함에 대한 답통과 하문하실 때 아랫말과 조옥에서 추구할 때의 말이 달라 그 사이에 반드시 교묘한 거짓이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정상을 끝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등이 듣건대 김협이 그의 자제를 시켜 공함의 답초를 가지고 김희수에게 가서 보일 때에 아울러 유여림이 희수를 지적하여 한 말을 전하자 희수가 크게 놀라 요림에게 서간을 보내 질문이 왔다 갔다 했고 또한 어제 경영청에서 김협에게 보낸 왕복한 말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세히 말했으니 만일 이번 일을 희수에게 하문하신다면 희수는 성상의 지척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감히 바른대로 주대하지 않겠습니까? 희수에게 하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이 공초하기를 지평 황윤준이 대궐에 나아가 원중이 함께 의논했는지를 물을 때에 김영이 정원으로 들어가 김협에게 자세히 물었다고 했으니 김협에게 물었을 때 동료들에게 두루 물었는지와 김협이 김영에게 힐문해보아 시비를 결정하여 뒷패단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랫말이 지당하다. 근래 정원이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 시비가 서로 혼동되는 것을 분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역시 끝까지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다만 근부의 공사에 승지 세 사람을 모두 형장 추문하자고 청했었으나 승지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부득이 김협을 형장 추문하도록 하겠다. 김협은 이미 승지에서 퇴직되었다. 또 김희수와 서간을 왕복한 일은 희수에게 물어본 다음에 마땅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에 김영이 정원에 들어가 김협의 말을 들어보고 나와서 대간에게 답변했다고 했었으니 김협에게 물어볼 때 동료들에게도 두루 물어보았는지를 아울러 힐문해보고 아뢰어야 한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6번째 기사. 예조가 광릉 아래기를 신묘년 1471년에 성종께서 영릉에 행행하실 적에 육조가 무난하며 진상한 것이 있었고 경술년 1490년에도 그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일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 고했고 또한 토사제와 지나는 곳의 명산 대천제 및 성문 50신제를 거행하였고 영문에 내린 다음에는 또한 영문 50신제를 거행하였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리까? 영릉은 여러 나라를 유숙하며 가야 하고 또 오직 유숙한 전례가 이 영릉에만 있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또 전일에 광릉에 친히 행행할 적에는 주정 때에 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오는 3월 10일에 선잠제 향축을 9일에 전달해야 하는데 만일 8일에 행행하시게 된다면 이 향축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이번에 생원 진사들이 육아하는 일은 지금 바야흐로 쓰를 검단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생원 진사의 방방을 마땅히 7일에 해야 하는데 이 날은 곧 광릉 친제의 산제 날입니다. 비록 권정례로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좌는 설치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문안 때의 진상과 제사는 하지 말고 주종 때의 진상을 시행하며 전향은 궁궐에 남아있는 승지가 하도록 하라. 생원 진사의 이유가는 지금 바야로 제변이 있으니 거행하지 말도록 하고 방방은 친히 전좌도 할 것 없고 주악도 할 것 없이 이름만 부름이 가할 듯하다. 그러나 만일 불가하다면 예조로 하여금 나를 당겨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7번째 기사. 김희수가 하문한 일을 들어 아뢰기를 이달 20일에 신의 7일보의 상사를 듣고서 정복하고 방으로 들어가 말 보내기를 기다리는 참에 대간이 와서 묻기를 경상도사가 석에 한 속의 뽕나무를 띄엄띄엄 심어놓은 고울들을 아뢰지 않고 함부로 빼버린 승질은 나올 것이 없고 만일 모두 간야한 것이란 바로 승전색을 청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동부승지 김영은 석강에 들어가고 주하부 승지 유여림이 혼자 공청에 앉아 있기에 신이 서리를 시켜 유여림에게 봉인하고 나오도록 하여 신이 여림에게 묻기를 그 일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대는 일찍이 들어보았는가 하니 그는 나는 오래 우부승지 곁에 앉아 있었는데도 들어서 알지 못하였는데 도영공이 어찌 알겠는가 했고 김영이 석강에서 내려왔기에 신이 또한 묻기를 그대는 이 일을 아는가 하니 김영이 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신은 함께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갔었습니다. 24일에 김협이 그의 아들을 시켜 공함에 대한 답초를 가지고 신의 집에 와서 보이는데 그의 말은 대략 5고을을 빼버린 속에 조카도 또한 끼었기 때문에 내가 피엄하려 하여 먼저 좌부 승지와 동부 승지에게 의논하고 다음으로 도승지에게 의논하자 모두들 빼버리는 것이 합당하니 비엄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회의하여 어찌하여 그런 답변을 한 것인가 하니 그의 아들이 아버지 말이 만일 조카가 끼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했겠느냐. 조카가 끼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동료들에게 기댄 것이다 했었다고 하였고 신이 또 동료들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좋지 못한 일이니 힘써 공의를 따름이 어찌 해롭겠는가. 다만 전번 하문하실 적에는 이미 실지대로 주대해 놓고 이번엔 어찌하여 달리 말하는가 하니 그의 아들이 또 아버지 말이 여림이 자신도 함께 의논했었다고 대답한 것은 어렵지 않지만 도영공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는데 자신이 어찌 안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크게 놀라 즉시 여림에게 서간을 보내어 김협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러하여 어제 원중이 방내에서 한 말과는 크게 틀리니
어찌된 일인가 하니 여림이 답사하기를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였기에 신이 또 여림에게 서간을 보내니 여림이 반복해서 김협의 간사함을 말했었습니다. 또 어제 대간이 정원을 모두 주옥에 내려 추고하기를 청하므로 신 등이 방으로 물러나오니 김협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신의 앞에 앉기에 신이 묻기를 다른 성지들은 들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나는 결코 그대와 의논한 기억이 없는데 그대가 이미 의논했다고 했으니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하니 김협이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다가 나는 비록 문의했었지만 공은 과연 대답한 말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었기 때문에 신이 경영청에서 이대로 이항에게 답변했었습니다. 이항이 동지 경영사로 왔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랫말은 알았다. 다만 이로써 본다면 김협의 뜻이 유여림과 김희수가 함께 의논했다고 하려 한 것이다. 그가 독자적으로 삼촌 조카가 추고받게 된 일을 빼버리면서 함께 의논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그가 간사한 짓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시급히 형장 주문하여 hir문하도록 건부에 전교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8번째 기사 302 의계하기를 유도대장의 일은 대전에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 곳에 나누어 둔치는 것을 말한다. 하루만 일숙하게 되는 경우면 들어 장수 하나만을 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본부대로 두 장수를 정하여 나누어 둔치도록 함이 없다 하리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8일 정사 9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김협이 함께 의논할 때 어느 승지가 어떤 말로 답변했는가를 날짜가 얼마 안 된 일인데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유여림과 김영이 함께 의논했다면 어찌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가 신가 하여 이대로 김협에게 hir문하도록 하셨는데 김협이 종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아뢰입니다. 또 김영이 들어가 물을 때 다른 승지들에게도 물었는지를 김영에게 묻도록 하셨는데 이 일은 김협과 김영을 대질 신문할 때 김영은 공초에서 이미 말한 것이어서 김협에게만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공초를 받아 아뢰지 않습니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모 첫번째 기사 건부가 아랜 승지들을 주문한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지금 주안을 보건대 김협의 공초는 모두 거짓 꿈인 것이다. 전제에서 빼버리는 일을 일찍이 서벽의 승지들과 의논한 것이라면 김영이 대간에게 답변해야 할 때 반드시 스스로 답변하지 어찌 이 일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라고 하고 들어가 물어본 다음에야 답변했겠는가. 만일 김영이 들어왔었다면 반드시 김협에게 물었을 터인데 김협이 공초하기를 김영이 나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대간에게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이 만일 들어왔었다면 어찌 스스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김협에게 묻지 않았겠는가. 이 말도 거짓말이다. 이로 본다면 유여림과 김영에게 주문해야 할 일이 없고 서리도 주문할 것이 없다. 또 삼성이 합석한 다음에야 승지가 건부에 갈 수 있는 법이나 일은 역시 중요하여 비록 삼성이 합석하지 않더라도 승지가 가서 주문함이 가하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무어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협이 전지에 빼버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함께 의논할 때에 어느 승지가 어떤 말로 답변했었는지를 건부로 하여금 김협에게 물어보아 아뢰도록 했었는데 건부가 아뢰기를 김협이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할 수 없다고 한다. 무릇 정교한 일은 공사에 있어서는 마땅히 서게 하기를 어느 일은 어떤 일로 답변하고 어느 일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법인데 주문하에 아뢰지 않고 또한 완만하게 주문했으니 건부당상을 행공하게 하여 추구하라 하고 또 김극계에게 전교하기를 김영이 대간에게 답변할 때에 만일 대간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하였다면 반드시 중간에 자의로 답변하지 않았을 것인데 김협이 김영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의로 대답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로 보아 그의 간사함을 알 수 있다.
너가 의관부에 가서 전하기를 내 신을 조옥에 내려 형장 주문하는 것은 큰일인데 이미 완만하게 주문하였고 또 한 소루하게 주문하였기 때문에 승지를 위임하여 보내 주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라. 김협은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많으니 유여림과 김영은 아직 놓아두어 주문하지 말고 먼저 도승지를 가 올린 계초를 들어 하나하나 김협에게 힐문하되 만일 바른 대로 공술하지 않거든 다시 품하려 하지 말고 형장 주문하여 또한 형장 주문한 것을 일일이 고찰할 기어이 한 번에 자복 받아야 한다 하였다. 춘추시력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은 모 세 번째 기사 형조의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여기에 전옥설이 인호겸이 죄수 금일을 도피하도록 했는데 이는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니 형벌을 가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증거가 없는 일이어서 수없이 형벌을 가할 수 없으니 수직을 잘못하여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자복을 받아 아뢰미 가하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무 네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능에 참배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경기 안이 흉년 들어 비록 하루 동안 갔다 온다 하더라도 배단이 매우 클 것이고 만일 유숙하게 된다면 배단이 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풍양궁은 폐해둔 지 오래되어 7, 8일 동안에 수리하도록 한다면 배단이 더욱 클 것이니 바라건대 가을을 기다렸다 하시며 어떠하리까 하고 헌부가 이어 아뢰기를 양주 녹양장은 갑사장이라 하고 고양 압도는 국가에서 쓰는 초원을 베는 곳이기 때문에 선왕조로부터 모두 경작을 검했는데 요사이 떼어받은 사람이 매우 많기에 본부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따로 차사건을 정하여 적발해서 헤아려 보고 그에 관한 입안 및 떼어받은 사람들의 성명을 적어 보내도록 했었습니다. 녹양장은 헤아려만 보고 입안은 보내지 않았고 압도는 입안까지 보냈는데 그 떼어받은 땅이 혹은 그 땅과 연결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 실정을 알기가 어렵다고도 하니 녹양장은 병조 난관을 보내고 압도에는 호조 난관을 보내어 본고을 수령들과 함께 살펴보게 보고 아뢰게 하며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황릉을 친히 참배하는 일은 일찍부터 서너 차례나 거행하고 싶었지만 대신이 언제나 거행 정지하기를 아뢰었는데 이번엔 대신들이 밤을 무릅쓰고 가면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문에 의거하여 유숙하기로 하고 풍양궁도 다 수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강 수리할 것을 이미 경기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봄에는 농시라고 하고 가을에는 해가 짧고 또한 미처 추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배할 만한 때가 없다. 지금 모든 일을 이미 준비했으니 정지할 수 없다. 녹양장 일은 전일의 경기관찰사가 떼어주려고 했지만 호조가 주지 말기를 청하기에 이미 주지 말도록 했으니 작간할 것이 없다. 압도 일은 헌부가 이미 입안을 회수했다니 만일 떼어줄 수 없는 것이란 마땅히 영구히 그 입안을 회수해야 할 것이니 호조 난간으로 하여금 적간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모 여섯 번째 기사 우승지 김극계가 건부에 돌아와 아뢰었다. 김협을 주문하니 그가 김희수와 왕복한 일은 전일의 자식을 보내 공함에 대한 답초를 가지고 김희수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일을 당초에 같이 의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함께 의논했다는 뜻으로 공함에 답변을 함이 어떨런지 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려 한 것이다 했습니다. 서간을 왕복하면서 유여림의 말인 것처럼 위작하여 김일수에게 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부름을 받고 정원 방 안으로 갔을 때 내가 처음 말을 낸 것이 아니고 김희수가 묻기를 너가 이미 함께 의논을 했다고 했으니 내가 대답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공은 과연 대답한 말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영이 대간에게 답변할 적을 다시 생각해 보건대 과연 김협이 들어와 정원에 오래 앉아다가 나갔었는데 그는 예조 난관을 치고 한 일만 물었고 전주에서 5곡을 빼버리는 일은 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함께 의논한 것이라고 대간에게 답변한 것이다 했다고 했습니다. 유여림을 힐문하니 그는 김희수에게 서간을 보낸 일은 사실이다 했고 김영을 힐문하니 그는 내가 대간에게 답변할 때 김협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답변했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뒤 다시 김협의 공술 중에 틀리는 점을 들어 형장신문하리 하니 김협이 공술하기라. 이는 곧 내가 주의를 면하라 한 꾀였으니 하문하실 때와 한문 때에 답변한 말과 추문할 때 답변한 말은 모두 거짓 꿈에서 한 대답이다. 또한 그 공사를 신이 만일 성첩하여 오기를 기다리자면 날이 저물까 싶었기에 먼저 들어갔던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금부당상이 다시 김협에게서 자복을 받아 유여림과 김영을 조율하려 하니 모두 놓아주기를 청합니다. 준조실 53권 중종 20년 2월 29일 모 7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효청 우의정 권균 좌찬성 이행 우찬성 홍수 좌찬성 긴급히 우참찬 이항 등이 의논 드리기를 양쪽 고을의 경계는 구획한 지 이미 오래된 것이어서 소속을 변경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불용 백성들이 수해를 입은 이후 다시 소생할 길이 없게 되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경계에 이어진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민원대로 불용에 떼어붙여 경작해 먹도록 해서 생업을 이루게 함이 지극히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대로 하라. 함경도 관찰사가 불용 백성들이 수해를 입어 경작할 만한 땅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회령의 서쪽 땅을 떼어 불용에 소속시켜 백성에게 경작해 먹게 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의논하게 한 것이다. 준조실호 53건 중종 20년 2월 3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청원이 아르기를 당근 경면의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 형조에 물으니 형조가 요사이 비록 절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결제만 하여 놓아줍니다. 다만 요사이 한 사람이 마땅히 이 법을 사용해야 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은 뒤 일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3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군부에 공사를 내리며 이르기를 김협을 조율하기를 청했는데 김협을 패소하여 하문할 적에 전교하기를 만일 바른대로 아뢰지 않는데 마땅히 형장을 쓰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도 아뢰지 않았고 또한 그의 공초는 모두 거짓 꿈에서 답변한 것이었다. 이런 일은 모두 사군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사사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공청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비만기에 쓴 말대로 조율해야 한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김협이 삼촌 조카인 김인정의 추고를 면하게 하려고 꾀를 부려 5고래의 수령들을 추고할 일을 개품하지도 않고 함부로 빼버렸으며 법사가 전제를 받아 추고할 적에도 자기 죄를 면하고자 하여 거짓 꿈에서 답통하기를 원중이 이미 의논한 일이다 했고 한갓 이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세 번 하문할 적에도 역시 일마다 교묘하게 꿈에서 답변을 하여 위로는 군상을 속이고 아래로는 동료들을 모함하는 짓을 했다 하고 그대로 조율하라 하니 금부가 장 100도 3년에 고신 모두를 빼앗기로 조율하였다. 준조실호 53권 중종 20년 2월 3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우성지 김극계가 아르기를 좌부성지 유여림과 동부성지 김영이 노아번에게 하심으로 풀려나와 영주문 밖에 와서 대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놓아준 것이니 출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3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정경 송인수가 아르기를 요사이 신이 충청도에 가서 듣건대 각 고을의 곡물들과 자벽을 모두 백성에게 5승 면포로 부과하는데 이 면포는 짜내기가 힘이 들어 백성들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쌀로 바꿔 바치며 값도 매우 비싸므로 백성이 이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듣건대 각 고을이 공채를 받을 적에 자문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뒷날 근거가 없어 간사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다시 독촉하면 재차 묻기를 면치 못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이 또한 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는데 이는 신이 본 이름으로 아래입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3건 중종 20년 6월 30일 김이 5번째 기사 유여림, 김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금밀한 사이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곧 김협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건 중종 20년 2월 30일 김이 6번째 기사 삼군과 형조가 의계하기를 희천죄수 황막동과 곽상제수 장교 긴말 이말 안도치는 출정할 때 아프다고 핑계에 나가지 않거나 뒤 떨어졌다가 도피하였고 의주죄수 김말서는 그의 처벌을 결박해놓고 구타하였으며 증산죄수 나옥성은 함경도에 입거한 뒤 도로 도망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죄를 다스려 징계해야 하니 바라건대 놓아주지 마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에 소방할 죄수 중 부표한 사람은 놓아주지 말고 부표하지 않은 사람 마땅히 놓아주어야 하는데 부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놓아주기 마땅치 않은 자가 또한 많다. 평양죄수 장령은 그의 매부와 간음 문제로 다투었고 박천죄수 한세형은 자식 없는 아비의 처벌 구타하였고 용광죄수 동선 논송 은석 등은 남의 집에 방화하였으므로 모두 부표해야 하는데 정부가 살피지 않았으니 이런 뜻으로 정부와 육조에 전지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건 중종 20년 6월 30일 김이 7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임금이 능을 참배함은 진실로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인 것이니 만일 오랫동안 거행하지 않았다면 대간이 또한 논란하에 거행하도록 고언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하께서 거행하려고 결의하셨으니 신등으로선 지체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세로 보건대 크게 불과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경기는 올해 흉년이 더욱 심하여 민생들이 아침 저녁 먹을 것이 모자라서 도로 교량과 빈 궁을 수리할 때 양식을 싸가지고 분주하게 다니려면 온도에 공공한 민생들의 살 길이 막연해질 것입니다. 또 풍양궁은 사방에 보리밭이 매우 많아 굶주리는 백성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번 군마가 지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밟혀버려 민생의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100여 년이나 비워둔 궁을 5, 6일 동안에 어떻게 수리하겠습니까? 만일 수리가 허술하게 된다면 아직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지존하신 몸으로 풍상을 무릅쓰고 경솔하게 유숙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하된 사람의 마음에 더욱 미안하오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여 가을을 기다렸다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전일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능을 참배하는 일은 이미 대신들과 익히 의논했는데 대신들도 풍상을 무릅쓰게 염려스러우므로 제실의 수리를 청한 것이다. 또한 추수 뒤를 기다렸다 하기로 하면 일기가 차고 눈이 내려 군마가 동상에 걸리게 될 것이니 나 역시 어찌 우연한 생각으로 하려는 것이겠는가. 대간도 반드시 밤에 유숙하기가 어려움을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나머지도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53건 중종 20년 3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희수가 아뢰기를 도승지 소임은 온 정원의 일체 출납을 도맡아 다스려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해야 하는 법인데 요사이 그르치는 일이 많아 출납이 분명하지 못했고 동료들이 옥에 갇히게까지 하여 허물이 소신에게 있으니 지게 있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의 일은 곧 색승지가 잘못한 것이고 그대가 안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더컨대 풍양군의 어방 언돌이 여러 해 동안 불을 떼지 않아 뱀이나 지네 따위들이 있을까 싶고 또한 습기가 많아 비록 5, 6일 불을 뗀다 하더라도 그리 쉽게 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비운 궁실에서 경솔하게 유숙하셔서는 안 되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내관이 풍양궁에서 돌아와 한 날도 그러했다. 벌레나 뱀 등속은 불을 넣으면 자연히 나갈 것이고 대뇌에도 들어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지만 습기는 과연 염려스럽다. 그러나 이번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룻밤만 지낼 뿐인데 평소 대궐 안에서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발 없는
형상을 놓고 그 위를 두텁게 하면 습기가 범하지 못했었다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포영사 안윤덕 등이 풍량궁에서 돌아와 결진할 상황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 올리고 아래기라. 풍량궁 숙어소의 안팎성, 군사로서 성을 쌓는 것을 말한다. 결진할 상황은 대략 도표와 같고 도료, 교량, 궁시도 가급적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궁은 오래 비어있어 습기가 많고 또한 악취가 심했으며 온돌방 뒤에는 독충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무릇 먼데 있는 오래된 빈 궁궐을 하루아침에 수리하기는 꺼림직한 일로 경솔하게 유숙하시면 지극히 불안합니다. 신등의 생각은 봉선전이 제소로 할만하기에 다시 종사관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는데 담장이 높고 어실이 온화한 데다가 정결하며 사방의 발표 손상될 민간에 전답이 없어 안팎성처럼 결진할 때가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대가가 만일 이 봉선전에 유숙하신다면 거가를 수행하는 신하들이 모두 성처를 위해 안심이 될 것입니다. 또 풍량궁은 건방 민가의 전답 중 경작하지 않은 것은 행행 뒤까지 기다렸다가 종자를 심으려 하고 있으므로 민간들이 종자 심을 시기를 빼앗기게 될까 싶고 이미 경작을 한 것도 반드시 군마에게 지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지난해 광릉을 참배할 때 봉선전에서 다례를 거행했었기 때문에 난장이나 제실 형편을 알고 있다. 사늘의 대신들과 의논할 때 만일 봉선전에서 유숙하려면 먼저 다례를 거행한 다음에 능을 참배해야 한다 하므로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숙할 곳을 풍양궁으로 한 것이다. 이 궁은 과연 오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아 이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뜻이 모두 봉선전이 편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대저 능과 저는 원래 동위이니 봉선전에서 제숙한 이튿날 다례를 거행한 다음에 능을 참배하기로 하고 풍양궁을 대주종소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다시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삼궁이 의계하기를 신등이 당초 의논할 때 먼저 다례를 거행한 다음 능을 참배하는 것이 미안한 듯 하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의용을 모신 데와 능침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니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삼궁의 의논이 이러하니 봉선전에서 다례를 거행한 다음에 능에 참배함이 합당하다 하였다. 준조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채침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재변이 생기면 인사가 잘못됨이 있고 재변을 해소하는 길은 수성을 실답게 하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삼가 살필건대 전하께서 언제나 조심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낮이나 밤이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감히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이 여러 가지 장사를 돌보시기에 애를 쓰시니 마땅히 별이나 해가 궤도대로 운행되고 추위나 더위가 어긋나지 않으며 백성과 만물이 활락하며 뜻을 얻게 되고 재변이 일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번에 재해가 겹쳐 생기고 화개가 돌지 않으며 철을 어기고 겨울에 내성이 치고 지도가 안정을 잃었으며 서쪽 변방의 백성들이 여역으로 죽어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여 10집 중에 9집은 비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침에 주야가 모두 한심해지는데 이는 어찌 인사가 잘못되어 불러들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사람의 호응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른 법이어서 경공이 한마디 착한 말을 하자 요망한 별이 퇴사했고 선왕이 측신하는 정성을 다하자 가뭄도 재해가 되지 않았으니 대개 두 임금이 경고하는 생각과 억외하는 마음을 아래에서 극진하게 하며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역이 생기는 것을 사첩에서 고찰해보면 언제나 전쟁과 큰 역사 뒤에 일어났었습니다. 대개 씨름하고 원망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들의 울분한 기운이 쌓였다가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어찌할 도리 없이 느러니 죽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그런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의지의 성을 쌓느라 저 삽 사이에서 상해를 입거나 죽어간 백성들이 이미 병들었는데 갑자기 사례를 출동시켜 험난한 것을 거쳐 오랑캐 될 지경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군사와 군마들이 죽어가서 엎드려진 시체가 절비하므로 그들의 시름과 고통, 번민과 원한이 화기를 손상하고 훈정하여 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파급되어 철이 지나고 해가 넘도록 도끼가 더욱 치열하여 거의 모두 사망하게 되고 남은 백성이 얼마 없습니다. 평안도는 국가의 서쪽 관문인데 갑자기 전쟁의 경보가 있게 된다면 누가 무장을 갖추고 싸움에 대비하여다가 방어하겠습니까? 말이 여기에 미침에 슬퍼집니다. 자나께서 수이 한식감에 진념하시다가 관원을 보내 취재하게 하셨고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죄수가 있는가 염려하시어 주인들을 소방하였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근심하고 죄변을 두려워하는 정성을 지극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덕을 삐쳐 죄수를 용서하신 것은 마침 간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이게 된 것이어서 이미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부지런한 말단적인 비손하는 일을 하여 귀신의 도움을 바라면 또한 제왕의 책신하고 수행하는 실다운 일이 아니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시며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경성하여 전심이 감동되게 하소서. 지금 용선하는 일들을 대신들이 서로 이어 논열하고 시종과 대간이 또한 한 차례만 말한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아직도 과단스럽지 못한 마음을 가지시어 일찍이 정지하지 않고 기한을 세웠다고 핑계하시므로 감독하는 관원들이 채찍들기를 일삼아 성화처럼 급하게 굴므로 공장들이 지쳐서 넘어지고 욕도들이 아우성칩니다. 이는 백성들의 힘이 펴이도록 하려다가 독촉하여 강박하는 배단만 더하게 되어 도리어 성상의 백성 사랑하는 이인에 누가 되게 하는 일이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겨울에 내성하고 지진이 이는 재변이 겹쳐 생겨 경계를 보이니 감히 잠시라도 회의하거나 경고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급하지 않은 일들을 시급히 정지하여 하늘의 뜻을 돌리소서.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장수는 군사들의 사명인 것이어서 안으로는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국가의 위세를 선양하게 되는 것이니 소신신과 두시처럼 현명하지 못하면 여상의 인을 본받아 펴지 못하고 한귀와 범중엄 같은 계책이 없으면 쇠약의 소임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백성에게 임할 적에 실제적인 자선이 적고 대중을 얼과할 적에 탐한 욕심을 부리며 백성의 고혈을 착취해 자기 몸만 살찌우고 요로와 통하기만 힘쓰며 헛된 명성을 날리기만 다툽니다. 이러므로 군사와 백성이 재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일이 날마다 생겨 부락들이 쓸쓸해져 십실이 모두 비게 되었으니 원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재변을 부르게 되었음이 개의할 것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변방 백성이 몰래 객상을 살해하여 싸우게 될 사단을 일으키는데도 곤기를 맡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금단하지 못하고 또 숨기고 계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이 보통으로 여기고 태연히 놀라지 않아 군율로서 처단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무략을 추구하지 않는 배단이 유독 송나라 왕실에만 있는 것이 아닌 듯 싶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출척을 분명히 하여 가끈하지 못한 사람을 경계하고 군령을 엄중하게 하여 해이된 것을 짐작하소서. 우리나라는 전대부터 문헌의 나라라고 불렀고 우리 조정에 와서는 유사들이 더욱 번성하여 부귀해도 교만하지 않고 빈천해도 부익을하지 않으며 집에 들어가면 부영을 섬기고 유식하고 장수하기로 머리칼이 휘어지도록 게으름이 없이 하였기 때문에 박식한 인재들이 울현이 배출되어 뒷날 불러다 쓰기에 부족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유자들은 거칠야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으며 명성만 노리고 내실은 힘쓰지 않으며 도포입고 띠뛰기를 부끄러워하고 다투어 경쾌한 의복에 살찐 말타기를 승상하며 서책 지니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하급 배우기를 비굴하게 여겨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강론함을 들을 수가 없고 학궁 안에 현송이 끊긴 지 오래므로 경술이 어두워지고 문장이 날로 저하되는데 사표의 소임을 맡은 사람은 자리에 기대 앉아 한탄만 하고 공고를 맡은 사람은 외양 인재가 없다고만 합니다. 유풍이 온통 이렇게까지 추락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옛적 임금에게 벼슬하던 사람들은 한번 임금에게 위지한 이상 평탄한 때나 험난한 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신하의 범죄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력을 앞세우고 본공은 뒤로 돌리며 낮이나 밤이나 애를 쓰는 부지런함은 없고 편히 지내며 누웠다 일어났다는 버릇만 있습니다. 따라서 본가의 명절에는 고가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어 이런 많은 조위의 난관들이 거의 비고 학공의 박사들이 결근이 많으나
장관이 금단하지 못하고 전조의 공적을 고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요로의 무릎 앞에 종노릇하고 어두운 밤을 다 몰래 찾아가 잘 보아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요행이 한 자리를 얻게 되면 바로 교만이 생겨 편하고 이로운 곳을 가려고 꾀합니다. 그래서 고울이 잔약하면 싫어하고 벼슬자리가 박하면 게으름을 부리며 온갖 거짓된 핑계와 허위를 자행하다가 국가의 법에 저촉하게 되면 기탄 없이 모면하고 비하려 하니 이런 버릇이 점점 커진다면 벼슬자리의 당에 이미 가끈하게 힘쓰는 시료가 없을 것인데 더구나 충신한 행신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몸소 실이 있는 덕을 닦고 고무하여 양성하는 교화를 돈독히 하고 충후를 격려하는 도리를 다하여 유종을 진작시키고 사습을 변혁하여 주나라의 왕실처럼 훌륭한 선비들을 양성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임금과 함께 국가를 의논해 계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신들 뿐이므로 그들을 묘당에서 계책을 짜내고 임금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것이니 그 소임이 중하고 그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예로 우대하여 존경하며 예모를 극진히 해서 백관들이 우러러보고 모범 삼는 표준이 되게 하고 연패 사이의 존비의 등급이 굳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갓 대신이 존중되지 못하고 따라서 임금의 기세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령의 구경을 말한 대문에 대신을 존경하며 한 항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부의 소소한 잘못과 주할 때 미미한 실수가 있은 이를 유사들의 법 집행은 그러해야 하겠지만 전하께서 의뢰 하관으로만 보아 유사들이 주청하는 대로 윤허하여 한문함이 도리어 의정에까지 미치게 하셨으니 신들은 전하께서 대신들을 대우하는 승의가 조금 결함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당나라의 제상 요숭이 현종에게 이를 아뢰었는데 현종이 대골 처마만 쳐다보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사신이 대신 대우하는 여절을 잃은 것을 기롱했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신들 예우하기를 조금도 간략하거나 소홀함이 없이 하여 조정의 채통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시고 뒷날 전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신다면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7년의 가문과 상국의 재변이 성탄과 중종의 정사를 방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전하께서 깊은 문과 얕은 얼음에 임한 듯이 삼가고 두려워하시며 허명을 펼쳐가고 실질을 힘쓰며 근본을 앞세우고 말단적인 것을 뒤로 돌리며 성의와 공경을 극진히 하여 재변 해소하는 방도를 강구해 가신다면 상나라 왕실에 호응하던 하늘이 전하께는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호응하게 되는데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정신을 집중하여 살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상수를 보건대 서도의 여역에 대한 상하이 우려하는 생각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각각 도리를 다해간다면 재변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영선하는 역사를 정지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언젠가 끝내야 할 일이라면 정한 기한이 멀지 않은데 정지했다가 도로 역사를 하는 것이 기한까지 속히 끝내는 것만 못하다. 요사이 대신들을 다른 사람들이 예처럼 추구했고 이미 공함을 발상하여 정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미처 제지하지 못했으나 기묘하지 않은 소소한 일 때문에 대신을 추구하며 지극히 편애하지 못한 일이니 상소의 논이 지당하다. 수령들이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군사가 엄중하지 못하며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으니 위에서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아래에서도 본공에 힘써 출적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면 굴령을 진작시킨다며 자연히 징계하게 둘 것이다. 학교가 전과 같지 못하고 사습이 날로 점점 걸러지면 상하가 모두 강론해야 할 것이나 이는 사장된 사람들이 마땅히 염려해야 할 바이다 하였다.